오후장 대응 전략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딜사이트S의 김정현 마스터와 함께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시장을 짓눌렀던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오늘은 좀 누그러진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좀 안정화된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셨나요? 네, 요즘 뭐 트럼프 쪽에서도 그렇고 뭐 우리 증시 안에서도 그렇고 밀당이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항상 움직임이 나올 때마다 좀 심장이 좀 쫄깃쫄깃하게 좀 변동성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제는 뭐 시장이 하락하는 내용이 굉장히 좀 뚜렷하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제 뭐 관세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뭐 미국의 이제 뭐 빅테크 기업들, 그다음에 반도체 기업들의 뭐 부담감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려가 됐었는데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멕시코, 그다음에 뭐 캐나다 이쪽에는 관세 부과를 유예했다라는 소식이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 증시의 또 반등 동력이 되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어제 미증시 흐름을 보면은 뭐 나스닥 지수도 뭐 썩 흐름이 좋진 않았죠. 나스닥도 대략 1% 넘는 하락을 보여줬었고, 그리고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도 장중에 종가는 1.8%가 내려서 마감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장중에는 저가가 마이너스 3% 넘는 그런 하락세를 보여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뭐 반도체 기업들의 리스크가 끝나지 않은 건가 이런 이제 우려감들이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또 오늘 흘러가는 흐름 안에서는 뭐 삼성전자의 호재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어제 과하게 선반영되었다라고 이제 뭐 해석이 되는 부분들이 오늘 또 이제 뭐 메인 수급들 뭐 혹은 또 이제 외국인 수급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원동이 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지금 지수의 흐름과 시장에서는 뭐 뚜렷한 악재가 아직은 뭐 존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아래 변동성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코스피가 오늘 아침에는 또 잘 달려주다가 지금은 뭐 상승분을 유지하고 있지만 보여지는 윗꼬리가 또 다소 좀 불안한 느낌을 좀 보여주기도 하죠. 그래서 시장은 뭐 어제 이제 한번 흔들리고 크게 이제 악재를 좀 터뜨렸기 때문에 다시금 뭐 되밀릴 수 있다라는 전제는, 오늘은 반등하는 시장이지만 계속해서 좀 전제를 좀 깔고 가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보다 조금 더 좀 색깔이 진한 뭐 테마성 종목들, 이슈성 종목들 이런 것들을 짧게 짧게 대응을 하는 것도 저는 충분히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또 거기에 맞춰서 또 종목들, 특징주들 같이 좀 골라보면 좋을 것 같으니까 계속해서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어제 좀 눌림이 강했었던 섹터가 이제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확실히 관세에 대해서 민감하게 움직이는 섹터였다. 이렇게 보여졌는데 오늘 반도체는 좀 빠르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놀라웠죠. 오늘 오전장에만 해도 거의 5%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오후장 특징 섹터로 좀 반도체 살펴볼까요? 네, 뭐 제가 어제 방송에 좀 많이 나왔죠. 그리고 반도체가 좀 불안하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무한해질 정도로 반도체,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의 반등이 굉장히 좀 세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는 그다음에 이제 지난 금요일에 시장의 하락은 반도체가 끌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었고, 오늘은 삼성전자가 뭐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도 같이 끌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수급도 충분히 개선이 됐었고, 어제 장중에 나왔었던 뉴스들이 뭐 제때 반영이 되진 않았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이제 해소가 됐다라는 이제 내용들로 이제 해석이 되면서 외국인 매수세도 좀 나오고 있고, 지난 금요일 날 보여줬었던 낙폭, 그다음에 어제 보여줬었던 낙폭을 지금 한 4%, 그다음에 오늘 장중에는 최대 5%대 이렇게 좀 올라가면서 빠르게 좀 메꿔주고 있는 모습들이 또 삼성전자에서는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도 제법 잘 올라가고 반등이 좀 세게 나오고 뭐 대부분이 양봉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가지고 있었던 악재가 해소되었다라는 느낌보다는 뭐 삼성전자의 눈치를 보면서 뭐 같이 이제 분위기를 함께하는 변동성 장세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고 따라가고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었을 때는 오늘의 반등은 물론 뭐 저도 반갑고 뭐 좋은 얘기인 거는 맞으나, 반도체 안에서는 앞으로도 뭐 위든 아래든 좀 극단적인 변동성 변화들이 한두 번 정도는 더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우려를 좀 하고 체크를 좀 해보는 편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시장 자체도 지금은 뭐 재료성, 테마성 종목들 이런 것들이 더 부각이 되고 더 굵어지는 이런 시장의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반도체 시장 안에서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삼성전자의 일정, 그다음에 내용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어제는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대외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뭐 투자 발표라든가 이런 활동들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막 그 뉴스들이 나오고 했었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첫 일정으로는 그 오픈 AI의 샘 올트먼 회장이랑 CEO랑 이제 회동을 가지기로 한 일정이 이제 바로 내일로 가까워졌습니다. 오픈 AI 하면은 챗 GPT로 많이 알고 계신 그런 이제 AI의 대표 주자 미국의 이제 기업이죠. 그래서 내일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랑 그다음에 샘 올트먼 회장이 직접 이제 회동을 뭐 진행하는 일정들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종목들도 좀 같이 반응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오픈 AI에 뭐 요구하는 바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오픈 AI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AI 서비스들을 뭐 삼성의 TV라던가 가전 뭐 여기에다가 좀 같이 좀 싣고 가는 것이 어떠냐, 이런 협력 그 관계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뭐 이렇게 시장에서는 좀 해석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좀 불거진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주식시장 안에서는 또 이제 새로운 삼성과 그다음에 오픈 AI의 협력으로 만들어진 그런 이제 테마 종목들이 또 형성이 될 가능성들이 충분히 높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뭐 반도체 업종이 시장을 끌고 특징 섹터가 되는 건 맞지만, 거기 안에서 이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들을 골라본다라고 하면은 반도체 종목은 아니지만 이제 뭐 AI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업체 안에서 SP 소프트라는 종목을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화면을 제 차트로 좀 같이 놓고 보신다라고 하면은 SP 소프트가 최근에 분위기를 바닥에서 잘 만들어주고 있죠. 제가 좋아하는 바닥에서 이제 뭐 횡보를 하고 힘을 모아가다가 그다음에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 안에서는 윗꼬리들도 여러 번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제 매물대를 돌파하는 직후의 차트로 보여지는데, 이 SP 소프트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업체는 아니고요. IT 솔루션 업체입니다. 클라우드 인프라 기반을 한 IT 솔루션 업체인데, 그래서 요즘에 또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부각을 좀 많이 받고 있죠. 근데 이제 SP 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내용들이 뭐냐면은, 앞서서 이제 오픈 AI 얘기를 했었을 때, 국내에서는 최초로 챗 GPT를 적용한 OS를 또 개발했다라는 내용들이 시장에서 이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앞서서 이제 삼성과 그다음에 오픈 AI 여기 안에서는 뭐 갤럭시 AI에도 뭐 챗 GPT를 통합하기 위한 그런 논의들이 될 것 같다라는 이제 뭐 예측들이 나오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이슈들과 뭐 만남 회동에서 좋은 결과치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SP 소프트는 그런 연결고리를 가지고 충분히 관련된 종목으로 급등 포인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우리가 또 좋은 그 매매를 했었던, 제가 바닥에서 급등의 패턴으로 좋아라 하는 그런 이제 윗꼬리 패턴과 그다음에 그 위쪽으로 이제 돌파된 이후에 좋은 흐름을 가져가는 차트의 패턴도 SP 소프트에서는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제 제가 방송 통해서 제시를 드렸었던 엠로 같은 경우도 같은 이제 소프트웨어 업체인데, 지속적인 윗꼬리 매물대 소화 이후에 돌파하는 구간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나와서 또 좋은 결과치가 현재 또 만들어져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SP 소프트도 저도 뭐 비슷한 차트 안에서 그다음에 이제 비슷한 재료와 그다음에 이제 부각이 될 수 있을 만한 내일의 일정 및 명분,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종목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또 시장의 특징 종목들 많은 종목들이 올라가긴 하지만 오랜만에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들이 힘을 좀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자 컴퓨팅 안에서 대장은 뭐 엑스게이트, KCS, 뭐 코이버 이런 종목들이 이제 먼저 반응을 하지만, 걔네들이 다시 한번 또 힘을 멀리 쓴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는 후속주를 계속해서 좀 찾으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SP 소프트도 이제 대장격의 테마는 아니지만 양자 컴퓨팅에 관련된 이슈를 또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양자 컴퓨팅이 힘을 좀 더 쓰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이제 같이 좀 얻어 걸려 갈 수 있을 만한 약간 좀 메인 재료는 아니지만 부재료 느낌으로도 충분히 좀 가능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기존의 윗꼬리 혹은 매물대를 뛰어넘은 자리에서 시작을 하고 거래량이 이제 많지 않은 상황 안에서 음봉 조정으로 좀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지금 음봉이
흐름에서도 그렇고 오늘 뭐 시초가가 1,610원 요렇게 나왔는데 시초가 이하의 음봉이라고 하면은 뭐 지금 바로 매수도 저는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위쪽으로는 매물대가 15,000원부터 이제 좀 두텁게 쌓여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은 여기까지 보기보다는 1차적으로 한 13,000원 정도를 목표가로 보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방으로 이제 내려오는 구간 안에서는 제가 여기 아래쪽 언덕인 9,300원 여기를 이제 손절가로 한번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반응을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내일의 일정에 같이 세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이 SP 소프트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반도체 강세를 좀 주도하고 있는 오픈 AI 관련 모멘텀 쪽으로 AI 솔루션 관련주인 SP소프트 받아봤습니다. 현재 4거래일 연속으로 오름폭을 키우고 있는데요. 앞서서 기술적 분석으로 좀 비슷한 추이를 보여줬던 엠로 추천받았습니다. 오늘 8% 상승 보이면서 당일 고점 8만 원 터치까지 성공을 했으니까요. 비슷한 추세 그려갈 수 있을지 당분간 SP소프트 관심주로 담아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주항공 섹터도 상당히 강합니다.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LIG 넥스원 모두 현재는 좀 윗꼬리를 달고 있긴 하지만 두 자릿수 상승까지 좀 기록을 했었고요. AP위성도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주항공도 오늘장 특징주로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뭐 항상 좋은 그림들이 잘 나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트럼프가 이제 이 길을 시작을 하면서 관련된 수혜주들이 순환매를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뭐 조선주들도 계속해서 랠리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아직은 뭐 터지진 않았지만 그 다음 수혜주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원전주들도 저는 분위기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은 조용해지긴 했지만 어마어마한 상승 여력을 보여줬었죠. 그리고 이제 취임사 행사 있었을 때 트럼프가 어, 미국의 성조기를 화성에다가 꽂아버리겠다라고 또 이제 발언을 했죠. 그래서 우주항공 개발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주변인으로 있었던 일론 머스크에 대한 그런 좀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시장 안에서는 굉장히 좀 크게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항공우주 관련된 종목들이랑 이제 방산주들이랑 사업 내용들이 좀 겹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이 움직이는 경우들이 대부분 뭐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또 트럼프 관련된 이슈들이 같이 더해지고 뭐 방산주, 우리나라의 방산주나 뭐 항공우주 관련된 종목들은 뭐 실적의 개선폭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뭐 2024년도부터 굉장히 좋은 평가를 좀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뭐 거기에다가 이제 뭐 모멘텀이 더해져서 굉장히 또 훌륭한 움직임들이 나와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내용과 그다음에 같은 발언에 대한 그 이슈들을 지난 저의 이제 2부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이제 말씀드렸던 게 방산주와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 뭐 대표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뭐 LIG 넥스원 이런 종목들이 되겠죠. 근데 그 종목들은 이미 바닥을 지나친 지가 굉장히 오래됐죠. 뭐 하늘에 계속 떠 있고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지금 재료적인 측면들이 모멘텀적인 측면들이 조금 좀 굵게 더해졌기 때문에 순환매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덜 올라간 종목들을 우리가 지금 하나씩 찾아가면서 순환매를 기다리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제시를 드렸었죠. 그리고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종목을 한번 제시를 드렸었는데 오늘 특징주가 됐었던 것 같아요. 오늘 항공우주 쪽에서 특징주를 고른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라는 기업이 오늘 시장에서는 분위기를 굉장히 좀 잘 만들어줬고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혹은 이제 최근에 보여줬었던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의 움직임, 뭐 이런 급등 이런 것들이 아직은 덜 올라간, 하지만 뭐 충분히 기업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다음에 명분을 가지고 있는 항공우주 관련된 종목들 안에서도 테마 형성을 만들어주고 여기에서 지속적인 순환매를 이어갈 수 있을 만한 자극을 굉장히 좀 잘 주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덜 올라간, 그 다음에 충분히 이유가 있고 충분히 명분이 있는 이런 항공우주 관련된 종목들의 순환매를 다시 한번 좀 노려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를 같이 매매하시면서 또 수익을 내셨다라고 한다면 뭐 50% 이상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뭐 자유롭게 어느 자리에서든 매도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게 새로운 매수 관점에서는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 종목을 봤었을 때처럼 덜 올라간, 그다음에 바닥에서 부담이 덜한, 하지만 기대감은 충분히 있는 그런 종목들을 보시는 게 뭐 당연히 맞겠죠. 그래서 이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의 후속을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컨택이라는 종목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한번 다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컨택이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제 사업 내용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위성 영상을 수신하고 처리하고 분석하는 이런 이제 토탈 솔루션을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업체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근데 이제 컨택은 마찬가지로 지금 차트의 위치 기술적인 흐름들을 봤었을 때 전혀 과열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하고 있는 항공우주 관련된 내용들, 사업 내용들도 충분히 좋은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증권가 안에서도 여기에 대한 사업 내용들, 그 다음에 컨택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성장 가능성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탱코와 에어로스페이스라는 기업이 급등을 잘 해줬죠.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테마라고 한다면은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스페이스 X라는 우주 기업이랑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테마가 있습니다. 이제 납품을 한다라거나 과거에 이제 뭐 거래 사례가 있다라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스페이스 X 관련주로 이제 부각이 되는데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컨택이라는 기업도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랑 마찬가지로 스페이스 X 관련된 뭐 재료주, 테마주 이런 쪽으로 이제 같이 부각을 받고 이제 구분이 되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제가 좋아하는 바닥에서 반응들을 좀 보여주죠. 과거에는 가격 조정 충분히 떨어져서 바닥 자리인데 그 다음부터는 바닥에서 저점을 조금씩 높여갑니다. 저점의 언덕이 지속적으로 한 단계씩 올라가는 이런 추이들을 보여주고 고르는 와중에 이제 차트를 당겨서 보면은 바닥에서 거래량 조금씩 좀 늘려가면서 돌파에 대한 의지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당장 급등의 이런 지금 전조 영상들은 보여지진 않지만 차분하게 바닥에서 자리를 만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위쪽에 매물들을 소화하는 과정들이 제 눈에는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탱커와 에어로스페이스의 과거 사례를 본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제가 제시를 드렸던 위치에서 보면은 바닥에서 거래량 한 번씩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돌파에 대한 의지, 그다음에 매물을 소화하는 차트들 그러다가 이제 자기 순환매 차례 오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과거에 이제 소화됐었던 위쪽의 언덕들이 그대로 이제 뚫려버리니까 급등 사례가 쉽게 나오는 이런 케이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선택도 마찬가지로 지금 잘 준비를 해두시고 낮은 가격에서 천천히 매수를 해 나가신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세컨드 캔코어 에어로스페이스 뭐 후속주 느낌으로 충분히 또 좋은 결과치를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장중에 양봉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캔코어 에어로스페이스 급등 때는 대략 한 6% 정도를 따라갔다가 지금 항공우주 관련된 종목들이 윗꼬리가 조금씩 좀 달리고 있죠. 그래서 오늘 당장 매수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 매수는 항상 낮게 하면 좋으니까 이제 제가 제시 드리는 매수 최대 가격 11,800원이면 충분히 여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박스권 상단만 넘지 않는 선에서 매수를 하시되 뭐 매수가는 최대한 낮게 잡으시고 오늘 당장 모든 걸 하지 않으시고 음봉을 기다렸다가 뭐 내일 보셔도 저는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위쪽에 이제 매물대가 과거에는 소화가 됐었던 매물이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하는 게 그렇게 큰 힘이 필요해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쪽 언덕을 보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언덕에 넘어갔었을 때 윗구간인 14,000원을 우리가 그 다음 목표가로 한번 좀 보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그림들이 혹시나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손절가는 딱 떨어지는 10,0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제가 이제 차트 안에서 보여드리는 이 박스권 최대한 좀 낮은 구간 안에서 매수를 좀 시도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의 또 좋은 결과치를 따라가주길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항공 섹터 내에서 계속해서 훈풍이 이어지게 된다면 그 순환매의 여파로 크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받아봤습니다. 또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은 좀 윗골이 달고 있지만 오늘 장중 한때 11%까지도 급등을 했는데요. 관련해서 스페이스 X 쪽으로도 연결고리가 있으니까요. 관련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를 그 뒤따라 비슷한 동향 그려갈 수 있을지 컨택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 잘 제시해 주셨지만 오늘 당장 들어가기보다는 11,800원 아래에서 천천히 분할 매수해보는 접근으로 포인트 잡아주셨는데요. 이렇게 오늘 오르고 있는 섹터 반도체와 우주항공 관련해서 각각 특징주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스페셜 공략주까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 방금 전에 원전 쪽도 좋게 보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G2파워 가져와 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요즘에 또 집착을 하고 있는, 그 다음에 뭐, 집착이라는 단어보다는 굉장히 좀 애정하고 있는 그런 이제 섹터가 바로 좀 원전주인데, 저는 원전주가
제가 그동안 강조해드렸던 조선주처럼 또 좋은 그림들을 잘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어제 방송 안에서는 엠노라는 종목을 지속적으로 이제 중복해서 이제 제시를 드렸고 지금 시장에서는 종목을 막 너무 많이 이제 알려드리고 뿌려드리고 하는 것들보다는 좀 약간 좀 집중해서 뭐 좋은 종목은 지속적으로 좀 강조를 드리고 여러 번 말씀드리면 더 좋지 않을까,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좀 안내를 해드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오늘 스페셜 공략 주로도 G2파워라는 종목을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원전 관련된 내용들은 요즘에 뉴스를 많이 통하셔서 아니면 이제 증권방송을 통해서 많이 이제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조선주의 후속이 될 수 있는 섹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은 트럼프 2기가 시작이 되면서 우리나라랑 미국과의 원전 시장이 과거에는 갈등 관계가 좀 굉장히 심했고 서로 물어뜯고 소송 걸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협력을 하고 그다음에 갈등을 해소를 하고 같이 손잡고 앞으로 이제 원전 시장이 커져야 되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AI를 또 열심히 또 가동을 시키려고 한다면은 SMR 그다음에 원전 에너지가 필수로 좀 필요한 시점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많은 마이크로소프트라던가 빅테크 기업들도 실제로 이제 원전 시장에 직접적인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정권 안에서도 이런 이제 원전 관련된 뭐 제재들을 좀 완화시킨다라던가 시장이 조금 더 좀 빠르고 크게 강하게 갈 수 있을 만한 성장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좀 정책적인 기반을 계속해서 좀 마련을 하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손을 잡고 원전 시장을 같이 좀 키워간다라고 한다면은 미국 안에서는 일단은 뭐 자국 내 원전 시장을 키운다라던가 아니면 가장 견제가 되는 중국 시장을 이제 같이 좀 누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도 뭐 당연히 또 좋은 호재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원전 시장 안에서 우리가 그동안 이제 원전 시장에 대한 전망들은 굉장히 좋았는데 제대로 반영이 된 거는 너무 좀 늦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기다렸었던 그런 흐름들이 2025년도에는 이제는 좀 날개를 달면서 펼쳐져 주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해봅니다. 자, 제 차트를 놓고 보면은 일단은 두산에너빌리티라는 대장 기업이 여전히 뭐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위쪽으로 52주 신고가도 최근에 보여줬었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외국인이라던가 아니면은 연기금을 동반한 기관계 수급들, 이런 것들이 이제 묵직하게 들어오고 있어서 대장 기업의 종목으로서는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좀 잘 끌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월봉상 안에서의 25,000원이 돌파가 되면은 다시 한번 또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나오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대장주들의 분위기가 확실하게 또 기대감으로 돌려진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변동성이 잘 나오는 중소형주들은 더 빠르고 강력하게 튀어줄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묵직하게 멀리 중기 장기 이렇게 가져가신다라고 하면은 망설임 없이 두산에너빌리티를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좀 선호하는 방향인데 이제 뭐 낮은 자리에서 매수해서 뭐 하루 만에 15% 이상의 급등이라든가 뭐 두 자리 이상의 수익률을 단기적으로 가져가면서 챙겨가고 종목 순환시키고 이런 매매를 좋아하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G2파워가 뭐 가장 좀 월등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2파워는 원전주 안에서도 좋은 내용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AI 전력 인프라 이쪽 안에서도 미국 기업들이랑 같이 또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다방면의 뭐 에너지 관련된 이슈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매수하기가 굉장히 좀 좋은 위치인 것 같아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 언덕이 넘어가기 전 여기 위쪽으로 다시 주가가 올라오면은 그 다음부터는 변동성이 좀 세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 8,300원 이하 이쪽 안에서는 매수가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단으로는 먼저 7,500원을 손절가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단으로는 윗공간들이 일단은 10,000원 부근에 매물대가 쌓여 있는데 여기를 넘을지 안 넘을지는 그때 이제 상황과 거래량 이런 것들을 봐야 되니까 일단은 우리가 지금의 보는 목표가는 거기보다 조금 아래인 9,500원 이 정도를 목표가로 놓고 이제 보셔도 충분히 또 좋은 상승률을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전주 안에서는 G2파워도 꼭 눈여겨보시고 지금 뭐 트럼프의 정책 수혜주들의 순환매는 여전히 진행형으로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시장이 급락과 폭락을 좀 보여주는 그런 시기 안에서도 방어력이 좀 좋았기 때문에 확실히 좀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섹터 같으니까 가격이 높아지기 전에 매수하고 급등 시에는 즉각적인 분할 매도 이렇게 목표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했었고요. 미국이 계속해서 대중 규제를 조금씩 이어간다고 한다면 그 반사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게 원전 섹터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장주의 흐름을 보면서 또 가는 애들이 간다 뭐 이런 말들도 있다고 하니까요. G2파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8,300원 이하 라인에서 천천히 분할 매수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페셜 공략주까지 받아봤는데요. 지금까지 딜사이트 S의 김정현 마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마스터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